원앙생가 이야기가 끝이 나고 바로 그 배경 기록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뭐가 땅 하고 나타나느냐, 원앙생가라는 노래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앙생가의 원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쫙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자기 광덕과 그 친구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뒤에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원효대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삼국유사 광덕 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원효 불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원효는 구애받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챕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 챕터로 삼국유사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풀어보니까 원래는 하나의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길어서 그랬는지 두 개로 쪼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효 불기와 광덕 엄장조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볼 때는 하나의 챕터로 보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효 불기, 원효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 얽매이지 않으니까 뭐겠죠? 요속공주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효불기죠. 원효불기 관련 에피소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원효는 일찍이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라는 책을 편찬하던 중 제40 회항품에 이르러서 마침내 붓을 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회항품까지 짓다가 마침내 붓을 놓았다. 그만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는 그 엄장이 친구 부인에게 꾸짖음을 받고 누구를 찾아갔다고 그랬죠? 원효 법사의 처소를 원효 법사가 머무르 놓은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분황사에 머무르고 계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회항품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그동안 닦았던 불도를 수련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가지려 하지 말고 그 공덕을 남에게 베풀어 주라. 그런 구절입니다. 즉 화엄경소를 짓다가 원효대사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닦았던 모든 것을 중생에게 돌려주라. 그런 내용, 바로 이 화엄경의 이 부분을 보고 그는 여기까지면 됐다 하고 붓을 놓고 분황사를 떠났던 것입니다. 회항품에 이르러 화엄경소 편찬 중 회항품에 이르러 붓을 놓았다. 이 말은 붓을 놓고 떠났다. 어디로 갔다? 중생에게로 갔다. 그리고 화엄경소라는 건 뭐냐? 화엄경의 주석서를 말합니다. 자, 원효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분황사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분황사라는 걸 지금은 우리가 조그만 분황사 그 모전 석탑만 볼 게 아니라 거대한 화사찰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덕여왕 때 지었던 어마어마한 화사찰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원앙생가, 우리가 방금 공부한 원앙생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광덕이라는 사람은 신발을 만들었고, 가난한 신발을 만들었고, 광덕의 처는 분황사의 종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매우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엄장이 찾아와서 원효대사를 찾아와서 정관법을 받아갔던 그런 일들이, 중생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 원효대사가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짓다가 갑자기 중도에 집필을 중단하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버리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분황사의 노을입니다. 이 분황사의 노을을 원효대사님께서도 보셨을 것이고, 광덕의 처도 엄장도 보았던 노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원효가, 분황사를 나간 원효가 중생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국유사에 있는 원효불기라는 그 파트, 챕터, 그 챕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효 불기에 대한 스토리는 원효의 모습을 호화 사찰에 머무르고 있다가 떠났던 원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효는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시키고 읊조리면서 다녔다. 중생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뭐죠? 향가인 것입니다. 원효가 그 속에서 노래하고 향가를 부르면서 중생을 교화시키면서 다녔다. 이런 기록이 바로 원효 불기조의 분황사를 떠난 원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원효의 가난한 자와 무지몽매한 자까지도 원효의 가르침으로 모두 다 부처를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무지몽매한 자라고 산골의 무지몽매한 자라고 했어요. 원효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원효의 교화는 실로 위대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딱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죠? 분황사 종의 남편 광덕, 신발을 만드는 광덕이었습니다. 미투리였겠죠. 그 당시에 산골의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은 누구죠? 엄장을 말합니다. 그는 비록 돈은 말아도 엄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바로 삼구유사가 하나하나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는 분황사에서 나와 중생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왕실과 귀족불교, 왕실불교, 귀족불교가 그 전까지는 신라의 불교는 왕실 귀족불교였습니다. 그 왕실 귀족불교가 대중불교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원효에 의해서. 언제적? 바로 이때. 그 역사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광덕 엄장의 이야기는 상징 처리된 불교 역사의 매우 중요한 사료였던 것입니다. 신라 불교가 그야말로 대전환을 이루었다라는 역사의 원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걸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써놓고 상징 처리된 역사 사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분황사 모전 석탑 앞에서 광덕의 처가 청소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죠? 지금까지가 원앙생가의 기록을 풀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우리는 드디어 원앙생가를 보아야 합니다. 배경기록과 향가인 원앙생가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왼쪽에 있는 빨간색 원 안에 이 작품을 풀어보면은 바로 지금까지 말하는 내용이 이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향가를 연구한 분들은 뭐냐? 이 향가를 못 푸니까 이상하게 풀어놓으니까 향가의 그 아까 말하는 이 스토리하고 전혀 좀 이상하거나 잘 맥락이 안 맞거나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기는 왜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아서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원앙생가 그 구절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